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연 멘토 이정열입니다. 현대차가 전기차를 감산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현대차에서 전기차를 감산한다고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실질적인 감산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현대차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기차 업체들의 감산이 현실화가 되는 그런 위기에 직면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배경이 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023년도 당시에 현대차가 EV, 전기차 판매 목표로 잡았던 것들이 있고, 그리고 2024년도, 이번에 지난달 28일이었거든요. 2024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제시했던 그 자료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감산으로 좀 이어졌다라는 분석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발표를 하게 된 계기가 당연히 미국 대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최근 도널드 트럼프가 대선에 성공하게 될 경우,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를 원래는 IRA 법안을 좀 폐지를 하는 쪽으로 강경 인사였잖아요. 근데 최근엔 머스크하고 좀 친해지면서 정부의 효율위원장으로 머스크를 임명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트럼프 같은 경우에 전기차 정책으로 좀 돌아갈 수 있지 않겠나. 머스크가 나를 지지해 줬기 때문에 전기차 정책을 폐지하는 거는 안 될 것 같다. 전기차도 챙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하면서 좀 수면 밑으로 좀 가라앉는 분위기였습니다. 머스크가 2020년도 당시에 조 바이든 대통령에 투표를 했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트럼프를 지지하기로 선회했다라는 소식들이 있었죠. 머스크가 일단은 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기회가 생긴다면 나는 미국 위해서 봉사하기를 고대한다. 급여나 지책 이런 것들 다 필요 없고 봉사를 하려는 그런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두 사람의 관계가 좀 가까워지게 된 그런 계기가 됐었는데, 트럼프하고 머스크하고 이 만남이 이 단순하게 정치적인 연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도 하거든요. 머스크가 테슬라하고 스페이스X를 통해 가지고 혁신적인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와주면서, 트럼프는 이러한 기술 혁신에 미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를 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화에서 전기차에 대한 태도도 변화되고 있다라는 게 느껴졌었는데, 과거에는 전기차 보조금 폐지하고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주장을 했는데, 이제는 전기차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이 점차 수위가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들. 이 정치적인 유대감을 넘어서 경제적인 협력으로 발전할 가능성들이 대두되면서, 트럼프가 IRA 법안을 폐지하지 않을 가능성들이 거론이 됐고, 전기차 정책에 대한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정책을 유지를 하는 그런 기대감이 생기면서, 한편으로는 전기차 시장의 좀 안도감에 대한 그런 소식들이 좀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최근에 공개석상에서 전기차에 대해서 우호적인 발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는 모든 사람들이 전기차를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기차 의무화에 대한 정책을 없애고 싶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같이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솔린 자동차를 원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이브리드를 원하고, 어떤 사람들은 전기차를 좋아한다고 덧붙이면서 전기차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완화했지만, 다양한 소비자의 정책은 존중하겠다. 이런 변화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가지고 일단 기존 공약을 조금은 유연하게 바꿀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바이든 정부가 1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가진 사람에게 25% 재산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제안을 하면서, 이 테크 거물들이 좀 트럼프 쪽으로 지지하는 쪽으로 기울이고 있다라는 분석이 있으면서, 트럼프도 이러한 테크 거물들의 표심을 의식한 것들이 아닌가. 일단은 전기차 산업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트럼프가 전기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라고 한다면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전기차 시장이 이 캐즘 현상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태를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죠. 이 민주당 후보인데, 전기차 의무화에 대한 입장이 좀 변화가 생겼습니다.
2020년도 대선 당시에는 2030년도까지 신규 판매 차량의 절반, 35년도까지 전체를 전기차로 의무화하겠다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이를 지지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LH 부통령의 이러한 변화가 자동차 산업의 지역 경제 중심인 대선 경합주, 특히 미시건,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이쪽의 표심을 의식한 정책 수정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전기차 의무화 정책에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오히려 트럼프의 표심을 좀 뺏으려고 하는 트럼프가 지금 표심이 좀 지지율이 좀 높은 상태가 되니까 이걸 좀 의식해가지고 표심을 좀 갖고 오겠다. 약간 이런 측면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트럼프의 발언은 뭐 좀 IRA 전기차에 대한 좀 반대 입장이었더라면 조금 완화가 됐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오히려 해리스가 보조금 정책에 좀 긍정적이었다고 한다면 전기차 의무화가 뭐 폐지를 한다라기보다 좀 완화를 시키면서 전기차 의무화에 대한 영향으로 전기차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조금 끼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는 것들이죠. 우선은 미국에 대한 이런 정치적인 영향들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겠죠. 국가의 정책 변화가 산업에 대한 변화로 일어날 수 있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어, 현대차뿐만 아니라 음, 유럽 같은 경우 볼보, 포드, GM, 폭스바겐 유럽이랑 미국이랑 그 중국이랑 정책이 수정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특히나 전기차 판매량이 좀 둔화되고 있는 캐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라서 이런 부분에서 전기차 생산의 전략이 수정이 된 건데 유럽에서는 볼보가 전면적인 전동화 전략을 폐기하고 자동차 업계가 생존 전략을 새로 세우고 있는 게 2021년도 전면 자동화를 선언을 했긴 했지만 유럽 시장에서의 전기차 성장세가 좀 둔화되면서 방침을 바꾼 건데요. 유럽 내 전기차 판매량이 1.3%의 올 상반기 1.3%에 증가하는 데 그쳤기 때문에 이는 이제 자동차 제조사들에게도 큰 충격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볼보는 2030년도까지 전기차 완전 전환을 폐기를 하겠다. 뭐 포드도 3열 전기 SUV 생산 계획을 폐기를 했고 GM도 2025년도 전기차 100만 대 생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재검토하겠다. 폭스바겐도 전기차 전용 공장을 설립 취소하겠다. 이렇게 글로벌 완성차들이 전기차 생산을 계속 감산을 해버리고 실질적인 감산이죠. 줄여버리게 된다고 하면 전기차를 배터리를 생산하는 배터리 업체들이라든가 이 회사에 납품하는 LG 에너솔루션이나 삼성 SK온의 판매량이 줄어버리게 되잖아요. 안 그래도 전기차 점유율, 배터리 점유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니까. 이런 상태에서 배터리 셀을 생산하는 배터리도 그러니까 판매 실적이 줄어들게 되면은 당연히 소재에 대한 실적 부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요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현대차인데요. 국내 완산차 회사들은 하이브리드 카 라인업을 좀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현대차가 하이브리드 모델을 14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죠. 완전 전기차는 생산을 사실상 비중을 좀 낮추겠다라는 그런 의도인 건데 제네시스 브랜드의 모든 차종에도 하이브리드 모델을 추가할 예정이다라고 하고 현대차가 연비를 개선된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 개발하고 주행거리 연장용 전기차 시장 진출에도 나설 것 같습니다. 최대 시장인 미국 정책 변화가 적응하지 못하면 큰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게 되면서 이 미국 대선을 의식하고 있는 그리고 완성차 회사들은 하이브리드 카 시장을 압도하면서 이 고통의 시간을 견딜 수밖에 없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면서 중국 전기차 제조사에 대한 경계도 동시에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23년도 목표치하고 2024년도 목표치가 좀 달라진 건데 여기 보시면은 33만 대 그리고 94만 대가 2022년도, 2026년도의 목표였거든요. 이게 작년에 발표를 했던 겁니다. 2023년도에 현대차가 제시한 전기차 판매 대수인데 33만 대 그리고 94만 대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2024년도에 30만 대 그리고 2027년도에 84만 대를 줄이겠다. 맞추겠다. 목표로 하겠다. 사실 1년 차이이긴 합니다. 1년 차이이긴 한데 여기 보시면은 2천만 대를 2030년도에 2천만 대 목표치를 잡아놓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단기적인 수치로 계산을 해봤을 때는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7년도 전기차 판매량이 예전에 제시를 했던 것보다 줄어들었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거는 지금 단기적인 전기차 생산을 감산을 하는 거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2026년도에 15만 대를 목표치로 했었는데 2027년도는 98만 대 수준으로 표치를 많이 낮췄다라는 것들을 보더라도 전기차 시장이 당분간은 조금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미 시장에서도 여기 23만 대 정도 수준을 미국 북미 시장에서도 23만 대 수준을 목표로 잡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가 북미가 이제 23만 대에서 더 낮아지는 수준의 22만 9천 대 정도 수준의 목표치를 세우면서 전기차 시장의 해짐 그리고 중국 시장 중국에서의 그런 경쟁 그리고 대선에 대한 미국 대선을 의식한 정책의 변화를 의식한 그런 목표치 전략 수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조지아주에 짓고 있는 전기차 전용 신공장이 있거든요. 메타플랜트 아메리카가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본격 가동해서 북미 시장의 성장의 모멘텀이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도 같이 동반은 되고 있는 상태. 자, 이것들 보면 그래도 2030년도 수준에서는 보시면 2030년도는 2천만 대, 그리고 2030년도 2천만 대 수준의 장기적인 목표는 같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일시적인 캐즘과 미국 대선에 대한 요인들도 신경을 쓴 그런 목표치의 수정들, 그리고 글로벌 전기차들도 마찬가지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들도 지금 전기차 시장이 어떤지를 알 수 있을 만한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